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일본 측은 사과했다. 정부로선 사죄한 사실은 없다. 오늘 오전 1시간 반 차이를 두고 청와대와 일본 정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지난 22일에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나온 양국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이 발표한 내용을 놓고 왜곡됐다 아니다로 공방이 시작되더니 오늘은 아예 사과 여부만 놓고도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과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은 우리 국민 그리고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싸워온 한일 갈등의 본질은 아니지만 협상을 앞둔 양국 간의 신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윤서령 도쿄특파원이 정리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화한 건 어젯밤 11시 25분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입니다. 지난 22일 자신들의 발표가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면서 왜곡해 발표했다는 정 실장의 발표를 통째로 부정한 겁니다. 이러자 요미우리 신문도 오늘 아침자로 일본 정부는 사과한 적이 없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며 정 실장의 브리핑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가 다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과를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윤 수석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는지 이번엔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나섰습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いずれにしろ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지난 22일 가까스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한일은 이렇게 또 한 번 커다란 인식의 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규제 해제 그리고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같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한일 갈등의 본질을 놓고서 정상적인 논의가 이뤄지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그러면 한일 간의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는 신경전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지 또 자칫 진실 공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 즉 사실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일 간의 설명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슈들이 뭔지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가장 논란이 뜨거운 순서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본이 지난 22일에 과장 왜곡 발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멈추고 대화를 하자고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이겁니다. 예. 자, 사과 관련해선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했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오간 말만 보면 그런 형국인데요. 예. 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하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구두 사과 표명이 있었고 그거를 외교부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스가 장관이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단서를 그은 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정부로서라는 전제를 달아서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감 표시 같은 걸 했을 가능성을 남겨둔 걸로 볼 수 있는 예. 대목입니다. 뭐 살짝 피해가기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 채널이라 하면 뭐 정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나쁘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했을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꼭 본질을 놓고 겨루기보다는 좀 자존심 다툼으로 이렇게 좀 흐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본이 정의용 실장의 사과 사실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자존심 다툼으로 또 걸어온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수출 규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한국을 계속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놓겠다는 일본 발표가 사전에 양국 간에 사전에 조율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품 3개 품목을 꼭 찍어서 계속 개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정 실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에 예. 대해서는
이 조율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데 한 달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외교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한일 간에 합의된 발표문이 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전언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즉 합의 문서를 우리 입장에서 그냥 공개하면 그건 좀 곤란한가요? 네, 우선 청와대 외교부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예. 양측이 이 발표 분량을 맞추고 별도의 해석은 달지 않기로 합의를 해서 문서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일본이 어기고 앞서 말한 수출 규제 전망 등에 대해서 각종 해석을 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주장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한때 해당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측 얘기대로 만일에 뒤에서 한 얘기가 이거 해제하는데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데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전제가 예. 맞는 것이라면 뭐 한 달쯤 뒤에는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떠한 일본 측의 입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혹은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부분은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언론 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다면이라는 전제를 예. 깔았습니다. 정말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 규제를 끌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내놓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되죠? 아마도 이제 반도체 같은 우리 핵심 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든 오래 끌 수 있는 것처럼 대회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일본의 전술상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대화를 하자고 했느냐? 이것도 공방이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네가 먼저 대화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기선제압용 공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정리하면 일본은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할 테니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WTO 얘기는 협의 중간에 나온 것일 뿐이고 이미 석 달 전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때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안해 왔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밑에서 대화를 해온 것이 아니냐? 예. 근데 갑자기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먼저 안 하겠다고 철회했다고 주장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뭐 그런 주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오가는 어제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오가는 신경전 이른바 이제 삿바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모든 공방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깨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미 양국 간의 수출 규제 관련 대화를 열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당장 대략 한 달쯤 뒤면 한일 정상회담이 좌우지간 열리게 되니까요. 그전에 어떠한 일정 부분의 뭐랄까요 접근이라도 좀 도출해야 되는 그런 어깨의 무거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계는. 알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이 종료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22일 밤에 전략 폭격기를 동해상공으로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입니다. 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자 미국은 또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를 조건부 유예가 아닌 재연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팟입니다. 지난 22일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한 대가 대한해협을 거쳐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박 동해상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F-15 편대도 함께했습니다. 이 같은 비행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 시점이었던 22일 밤 자정 전후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중러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날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온 미국 국무부 논평에서도 비슷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국무부는 22일 갱신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외신들이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이번 조치를 조건부, 유예로 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소미아가 다시 협상에서 카드로 쓰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두 가지 현안을 놓고 미군 지휘부가 얼마 전에 서울에 총출동하다시피 했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단 종료를 유예했는데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협상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을 요구해 온 터기 때문에 이거 역시 협상이 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오랜만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교수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일 간에는 오히려 더 좀 신경전이 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랄까 양쪽이 다 흔쾌하게 뭐랄까 지소미아에 대해서 혹은 이제 수출 규제도 물론 따라옵니다만 흔쾌하게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양쪽이 다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했죠. 그러니까 자 11월 23일 그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원리의 입장에서 예, 조건부 유예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정부 측에서 한 거라기보다는 요미우리 신문하고 아사히 신문 쪽에서 정부 측에서 나온 소식을 이용해서 예. 지금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일 간의 이제 오해를 증폭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나온 일본 정부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 얘기로는 자기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걸 사과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것도 예. 이제 서로 양측이 이제 해명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예.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아주 과감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예. 조건부 유예 종료 유예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상응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지금 서구 언론들 보면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연장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예. 11월 23일 종료가 될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유예. 조건부적으로 유예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그게 재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일본이 하기에 달려 있겠죠. 예. 일본이 결국에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다시 종료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잘 풀리면 그냥 그렇게 가겠지만 종료를 완전히 종료하든가 그러니까 유예하지 않고 아니면 그 유예를 거둬들여서 종료를 해버린다든가 하는 그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완전히 푼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그 수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했고 예. 그다음 8월 2일 날 우리를 결국에 이제 소위 와이리스트에서 이제 뺐죠. 배제를 했고 예. 그다음 8월 22일 날인가 이제 또 일본 측에서는 또 카테고리 B로 우리를 이제 예.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의 원상복귀? 거의 원상복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12월 23일 이제 중국 청두에서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예.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원상복귀가 되고 예. 해야만 원만하게 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 한 달 사이에 그런 모든 합의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3개 품목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해제 같은 예. 건 해줄 수가 있겠고 들리는 바로는 자기들은 한 달 정도 유예 기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그리고 친다면. 카테고리 B에 있던 것을 이제 카테고리 L로 복원시키는 거는 행정적 절차상 시간이 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예. 12월 23일 정도 돼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됐을 때 예.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만나서 아마 거기에서는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징용금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 틀이 만들어져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야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되지 예.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일본으로선 자기들로선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들로서 어려워지겠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문 교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적어도 12월 23일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만 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일단 결국에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한 면도 있지만은 예. 어떻든 간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어떻든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 건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신경전? 신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하긴 보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협상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이니셔티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로 삿바 싸움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나 점으로. 이제 그게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그렇겠죠. 상당히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예, 예. 그거는 일본 측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저렇게 특히 이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압박을 가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도 매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봐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압박을 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좀 지나간 프레임의 얘기 아니냐?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미국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서지 않았죠. 예, 나서지 않았는데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그 소위 패권적 지도 국가로서의 위상까지도 흔들게 되니까 예. 이건 미국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섰던 거긴 한데 예.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라는 그 자체는요 형식과 절차에 관한 겁니다. 예, 결국에 서로 교환한 군사 정보를 자국의 군사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예.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 데는 이런 합의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 자체는 큰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예.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 그 상징적 의미가 정치화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촉하게 된 게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이제 확실하게 예.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도 실시간대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 공조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는 예. 거고 한미일 삼국 공조라고 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예. 변수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일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예 재연장으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잠정적 유예인데 조건부 유예가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게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재연장으로 못 받고 환영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 우리가 뭐 영어 번역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런 아전인수 우리 입장에서 해석이 크게 될 수 신경 있는데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봐야 우리 돼.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했으니까요. 우리 예. 종료를 유예한다. 근데 그건 조건에 따라서 유예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예. 결국 오히려 종료의 방점이 뚜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미국은 그걸 이제 뒤집어서 예. 한국이 재연장을 한 거라고 한 것인데 결국 일본이 하는 거에 따라서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합의한 뭐 문건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팩트가 있는 거니까요. 그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재해석한 결과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보다 사실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방위비 문제인데 지금 5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지나친 무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이실 테고요.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글쎄 뭐 대한민국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83.2%가 예. 과도한 방위비 분담은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83.2%라고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예.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만 국회에서 비준을 안 내줄 가능성. 그것도 얼마든지 있고요. 국회에서 돈을 쓰는 건데 예산에 예. 관해서는 국회가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예.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뭐 논의가 되다시피 뭐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글쎄 뭐 한미 동맹 이제 판을 깨려고 하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진실이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방위비 예. 분담이라는 것 때문에 주한미군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예. 동맹을 흔든다라고 하면은 예. 뭐 한국 국민들도 거기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그러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예. 원인 제공은 분명히 미국 측에 있는 것이죠. 뭐 지나친 요구를 한 거니까. 아니 무슨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특별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예.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예요. 예. 인건비, 군사건설비, 병참 지원비거든요. 예. 추가 그 이외에 추가 항목을 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이 한미 간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항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내년을 목표로 한 금년도 협상에 있어서는 결국에 기존 SMA 그 예. 특별 협정에 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조금 아까 그 표현을 하실 예를 들면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그건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뭐 가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정부가 뭐 아까 이제 방위비 자체 놓고 보자면 80% 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많다고 얘기하지만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말씀하신 진실의 순간이 온다면 그건 국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좀 갈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국민 여론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겠죠. 예. 네,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30~40%는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인데 그렇죠. 결국에 미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 그리고 공정과 공평의 틀을 벗어난 과도한 압박을 가했을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30~40%의 지지자들조차도 변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정부나 뭐 국민 모두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일단 거기까지는 더 이상은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예.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주한미군이 한 27,000명 잡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있어요. 예. 주한미군 병력을 22,000 이하로 낮추게 될 경우는 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그 감축의 병력수라고 하는 게 5,000 내외일 거거든요. 5,000 내지 6,000. 예. 근데 그 정도 갖고 뭐 5,000에서 6,000 뭐 감축한다고 해서 예. 뭐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이라든가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뭐 편안한 자세를 갖고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내친김에 더 나가보자면 5~6천 정도의 감축으로서는 뭐 큰 어떤 동맹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그 30~40%는 어떻게 이제 그 측정하신 결과인지 모르겠으나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는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조차도 굉장히 동맹의 흔들림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글쎄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좀 정부를 도와줘야 되겠죠. 미국을 예. 가서 좀 설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분위기라는 것이 물론 뭐 정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겠느냐 하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만일에 재선이 된다면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 결국에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예.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미국이라고 하는 예. 그 그림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답을 이미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5배의 방위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밖의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지금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70년 동안의 동맹군이라기보다는 용병에 가깝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예,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동맹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의 틀 안에서도 결국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조율시켜서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게 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예.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면 우리 한국 측에서도 결국 그게 그냥 승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 가지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근데 아무튼 문 교수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북미 실무회담과 또 궁극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앞에 것이 연내, 뒤에 것이 내년 연초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쉬워 보이지는 예,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이미 뭐 핵 감축 문제는 테이블에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최선희 제1부상도 그렇고 북측 외교분성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비핵화돼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갖고 이렇게 삿바 싸움을 예, 해왔던 예. 건데 이제는 결국에 북한이 정면 돌파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 인민들이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은 예, 핵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있는데 그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 12월 이내에 실무 접촉하고 그 다음에 1월달 뭐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에 대한 예.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예. 뭐 북한 체제라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중심 체제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30일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못을 박은 이유는 이제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제 북한의 새로운 이제 정책이 그렇겠죠. 나올 텐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 예. 만약 거기에서 강하게 나오고 북한의 행태가 달라지게 되면은 뭐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변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예상까지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혹시 답변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탄핵이 됐을 때 공화당에는 엄청난 그러니까요. 내년 11월 총선에서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상원에서는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엄청난 소위 데미지는 예.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오늘 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궁금해서 마저 드렸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